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00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경우가 없다, 경위가 없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비슷하게 좀 다룬 게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좀 확실하게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가 없다, 경위가 없다, 어느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그는 경우가 밝다, 썸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다르다, 이번 케이스가 다르다, 막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녀도 경위가 밝다, 그만 경우가 밝은 게 아니라 그녀도 경위가 밝다. 이건 맞느냐 틀리느냐. 그리고 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다. 지금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 한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개입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어떤 낱말들인데 한자를 가지고 중계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우란 낱말이 나왔고 경위란 낱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그렇죠? 근데 한자로 보면 이제 이 경우가 있고 또 이 경위가 있고 이러한 경위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글자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든 예문이 그는 경우가 밝다 할 때 이것을 씁니다. 그는 경우가 밝다. 경우가 밝다는 것은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고 막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이번 경우는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가 이번 경우는 다르다. 이번 케이스가 다르다. 그런 것이죠. 이때도 이것을 씁니다. 근데 그녀도 경위가 밝다 할 때 이 경위가 틀린 게 아니라 이것을 씁니다. 경위. 네, 복잡해지죠.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다. 사건이 여차저차 됐다. 이러이러한 순서로 됐다. 뭐 이러한 실정이 있다. 그럴 때는 이러한 경위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경도다, 위도다, 또는 경선이다, 위선이다 할 때 경도, 위도, 이때는 또 이것을 씁니다. 자, 지금 뭐 이 이외에도 경도와 위도에는 다른 또 뜻도 있습니다만 크게 나눠서 이 5가지 경우에 한자를 3개를 가지고 나눠 쓴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혹시 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이 이제 3가지 한자입니다. 이 3가지 한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우입니다. 지경경이다. 지경은 땅 끝이라는 얘기예요. 땅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우는 만난다, 만날 우예요. 지경경은 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흑토가 들어가고, 경은 다 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땅이 다 끝난 곳이다. 그것이 땅의 경계선이 된다. 국경선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자, 만난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착받침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다. 여기 긴꼬리 원숭이 우가 있는데, 물론 발음이 왔다고 볼 수도 있고, 이 긴꼬리 원숭이는 항상 짝을 지어 다닌다. 만나서 다닌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만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자, 이러한 경위가 있다. 경위. 강이름이다. 경도 강이름이고 위도 강이름이다. 중국에는 이렇게 강이 상당히 많죠. 물론 우리도 많습니다만 잠수가 붙어서 강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인데 발음은 여기에서 왔다. 이 경에서 왔고 그리고 요 위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수라고도 합니다. 경수, 경수강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수라고 합니다. 위수강. 예, 그래서 경위가 어떤 뜻으로 써 있느냐, 왜 또 그런 뜻으로 써 있느냐 이런 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경우와 이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한자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나면 경위 또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보면 이것은 날실이다, 시줄이다, 날줄이다, 시줄이다. 우리가 배틀에서 배를 짤 때 이렇게 세로로 된 줄이 있고 가로로 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직이 되어서 배를 만들게 되죠. 그때 세로로 있는 줄, 그것이 날실이에요. 그리고 가로로 하는 것이 이제 시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나간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날줄과 시줄을 합친 것이 이 경위가 된다. 그래서 둘 다 실사변이 들어갑니다. 발음은 여기에서 왔다. 경과 위에서 왔다. 우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한자 낱말을 다 봤습니다. 네, 그렇죠. 3개의 한자 낱말을 다 봤습니다. 우선 사전을 보겠습니다. 맨 먼저 다룬 경우, 지경경과 만날 후의 경우, 이 사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2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사리나 도리, 사리가 있다. 이치에 맞다. 도리에 맞다. 그래서 경우가 아니다. 야, 이것은 경우가 아니야. 이것은 뭔가 사리에 맞지 않고 인간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아. 이러한 이것은 경우가 아니야. 또는 그 사람은 경우가 밝다 할 때는 사리에 밝고 도리에 밝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이 쓰인다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놓여 있는 조건이나 놓이게 된 형편, 사정을 얘기한다.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케이스다. 네. 만일의 경우, 만일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 이때는 사리나 도리하고는 완전히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러한 경우로도 이 글자를 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아세국어 사전이라는 것을 보면 이 사리나 도리와 관련돼서는 이 경우에 설명이 없습니다. 없고 이 두 번째에 있는 놓여 있는 조건이나 어떤 형편 사정, 놓이게 되는 조건이나 때 또는 놓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 이러한 경우에만 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만약의 케이스, 어떤 케이스, 뭐 이렇게 케이스 같은 그런 의미로 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왜 한 사전에는 사리나 도리라는 게 들어가 있을까?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동아세국어 사전을 만든 사람은 이러한 한자를 쓰는 경우에는 사리나 도리의 뜻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과연 넣는 게 맞을까요? 넣지 않는 게 맞을까요? 예,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 이름을 나타내는 경위입니다. 네, 경수와 위수예요. 이것은 이제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함에 대한 분별력, 사리 또는 도리에 대한 분별을 경위라고 한다. 강 이름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사리가 맞다, 또 분명하다, 분별력이 있다. 그렇게 지금 쓰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 이제 경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수는 항상 흐리고, 경수라는 것은 항상 흐린다. 그런 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위수는 항상 맑다. 그래서 이 두 강은 뚜렷이 구별이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두 강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한 강은 항상 흐리고 한 강은 항상 맑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별이 되므로 분별력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중국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렇게 쓰인다는 것이에요. 이 뜻이 중국에서도 쓰이고 우리나라에도 쓰이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뜻으로 이 말이 쓰입니다. 그 쓰이는 이유는 이 두 개의 강줄기의 물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전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전에는 또 추가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 나중에 걸륭제, 청나라 때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경수가 맑고 여기서는 경수가 항상 흐린다 그랬죠. 근데 또 위수가 흐렸다. 여기서는 위수는 항상 맑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사실 확인이 잘못됐다. 팩트가 잘못됐다라는 게까지 설명해주는 사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위라는 것은 경위가 밝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중일 다 쓰이는 그런 낱말이에요. 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경위가 남았습니다. 복잡합니다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이제 직물의 날과 시를 아울러 이러는 말이다. 앞에서 경은 이렇게 날줄을 얘기하고 위는 시줄을 얘기했기 때문에 배를 짤 때 날줄과 시줄을 합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얘기한다. 일이 진행되어 온 배를 짜는 과정, 이렇게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렇게 합쳐져서 어떤 것이 배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온 과정, 이렇게 교집합이 되어서 일어난 과정, 그래서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건의 경위를 밝힌다 할 때, 자, 이 사건은 가로는 어떻고 세로는 어떻고 그게 어떻게 얽혀져 있더라.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구의 경도와 위도를 얘기도 한다. 지구의 경도도 이렇게 위도가 있고 윗선이 있고 경선이 있고 하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도와 위도 또는 경선과 윗선을 아울러 이루는 말로 이 낱말이 쓰인다. 자, 세 가지의 지금 비슷한 낱말 또는 헷갈리기 쉬운 그런 낱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는 경우가 밝다 할 때는 이 경우를 지금 사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사전에 여기 쓰고 제가 가진 사전에는 그는 경우가 밝다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우는 다르다. 이번 상황, 이번 케이스는 다르다고 할 때는 이것을 씁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경위가 밝다. 경우가 아니고 경위가 밝다 할 때는 이거 경수와 위수, 이것을 씁니다. 왜냐하면 사리나 도리 그리고 분별력을 얘기한다.
이것은 그녀는 분별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딱, 그리고 사건의 경위, 스토리,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이것을 쓴다는 것이죠. 예. 천을 짤 때 가로, 세로가 이렇게 교집이 됐듯이 그러한 사건의 스토리다. 그리고 물론 경도와 위도할 때도 이것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잠깐 복습을 일단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수와 위수를 얘기하는 경위,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 황하가 있습니다. 황하는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옵니다. 근데 또 다른 강 중에 하나가 이제 위수가 있습니다. 위수는 이렇게 흘러옵니다. 흘러서 결국은 황하로 들어갑니다. 또 경수가 있어요. 경수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두 군데서 만나서 같이 황하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위수는 항상 맑고 경수는 항상 흐리다고 했어요. 흐리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수는 항상 맑고 위수가 항상 흐린 걸로 이제 판명이 났죠. 어쨌든 두 강의 색깔이 다르다. 어떻게 어느 정도 다르냐 이렇게 다르다. 위수는 이렇게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황하처럼 흙탕물이다. 그렇지만 경수는 이렇게 맑은 물이다. 그래서 이 두 물이 합쳤을 때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구별이 된다. 이것과 이것은 구분이 된다. 사리에 72비에 구분이 되고 어떤 분별력이 있다는,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경위가 이렇게 밝다는 것은 경수와 위수처럼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된다라는 이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낱말이 탄생을 했다. 경위라는 낱말이 탄생을 했다. 분별력을 따질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수와 경수는 서로 황하로 흘러 들어가면서 물론 나중에는 섞이겠지만 들어가기 전에는 둘이 만났을 때는 구별이 확실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위, 경수와 위수가 왜 이렇게 헷갈렸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놓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경수는 흐리고 위수는 맑다고 했는데 그게 오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청나라 때 와서 걸륭제 때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반대가 됐다. 경수가 맑고 위수가 흐렸다. 근데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시경, 오래된 이제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만들어준 시를 가지고 엮어놓은 시경이 있죠. 시경을 해석한 주석집에 보면 시집 전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경이위탁이다. 경이라는 것은 경수라는 것은 위로 인해서 탁하다. 경수는 위수 때문에 탁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수는 원래 맑았는데 위수 때문에 위수가 섞이게 되면 이제 탁해지죠. 결국은 이제 걸륭제 때 확인한 것처럼 경수가 맑고 위수가 흐렸다는 것이 이 시경의 주석집인 시집전에 나와 있었는데 오래도록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주희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또 설명을 잘못했어요. 주를 잘못 따랐다. 이것은 이제 벌써 12세기, 13세기 때입니다. 이 시경은 아주 기원전부터 있어 오다가 나중에 한 1000년 이상 지나서 주희가 경탁 위청이다. 경수는 탁하고 위수는 맑다라고 이렇게 잘못 주를 달았다. 그런데 중국에서 특히 주자학에서 주희가 한 말은 가지고 이렇게 이설을 달 수가 없죠. 주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너무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경수가 흐리냐 위수가 흐리냐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은 정리가 됐다. 경수가 맑고 위수가 흐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복잡하다. 우리가 뭐 사실 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대로 알기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위수라고 할 때는 여기에 밥통 위자 있죠? 밥통 위자에 삼수가 붙었어요. 이거 우리 위를 얘기합니다. 밥통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흐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위수는 항상 흐리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면 이제 앞에서 경우라는 것이 표준국어 대사전과 또 다른 사전에 좀 다르더라.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살이나 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놓여있는 조건이나 어떤 형편, 사정, 어떤 케이스다. 그렇죠? 케이스라는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다른 사전에서는, 어떤 놓이게 되는 조건이나 사정, 형편만 나와 있다. 살이나 도리는 여기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혹시 잘못된 것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우에 살이나 돌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경우를 가지고 살이나 돌이라는 것을 쓰지 않아요. 그냥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사정으로만 쓰지 살이나 돌이라는 뜻으로는 쓰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 경우에 살이나 돌이를 쓸까? 분명히 이것은 경우, 앞에서 경수와 위수를 얘기하는 경우의 발음이, 경위의 발음이 경우로 바뀌어서 이렇게 혼동돼가 잘못해서 쓰여져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올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표준국어 내사전에는 이 경우에 살이나 돌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복잡했습니다만 경우, 경위, 그리고 또 경위다. 이것은 경선, 위선, 그리고 어떤 전개되어 온 과정을 얘기한다. 그렇죠. 어떤 사건의 경위가 어떻느냐 한때 쓰고, 여기에 경위는 분별력이다. 네, 그렇죠. 살이나 돌이 또는 분별 얘기한다. 왜냐하면 경수와 위수의 물의 색깔이 확연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경우라는 것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위의 뜻이 또 들어가서 설명하는 사전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잡했겠지만은 한자 공부를 관심이 계신 분은 다시 한번 더 보시더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